엄키. 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것을 리뷰하는 엄키 백과예요. 기록적인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더위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신가요? 지난번에 인터넷 게시물에서는 차를 타고 가는데 앞에 있는 온도계가 44도를 가리킨다는 게시물을 봤어요. 저는 40도까지 찍는 거는 봤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절실하게 생각나는 게 있죠. 선풍기예요. 여러분들은 선풍기 어떻게 쐬세요? 다리? 더워. 아니면 몸이나 얼굴? 더워. 그것도 아니면, 하지만 우리가 선풍기를 사용하면서 약간 아쉬운 게 있죠. 선풍기는 이렇게 덥고 습한 날에는 더운 바람밖에 내뿜어주지는 않습니다. 이럴 때 약간 건조하고 시원한 바람이 그리운데요. 그래서 에어컨을 더 찾게 되는 걸 수도 있어요. 오늘 리뷰할 아이템이 이렇게 차갑고 건조한 바람을 내뿜어주는 아이템, 바로 이 삼성 쿨프레소입니다. 제가 왜 삼성 쿨프레소를 구입하게 되었는지 경위를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제 방에는 에어컨이 달려있지가 않습니다. 에어컨을 달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작년 무더위에 이동식 에어컨과 냉풍기를 알아보다가 이동식 에어컨은 소음이 크다는 리뷰가 많았고 냉풍기는 시원하지 않다는 리뷰가 너무 많아서 삼성 쿨프레소를 알게 되었고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쿨프레소의 외관부터 좀 살펴볼 건데요. 포터블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이렇게 위에 손잡이가 달려있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이렇게 차가운 바람이 나오는 송풍구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흡입기, 뒤쪽에 뜨거운 바람이 내뿜어지는 배출구,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렇게 물통이 달려 있습니다. 이 제품의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 제품의 사용법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터치 버튼을 누르면 작동을 해요. 그냥 파워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작동이 시작됩니다. 파워 버튼 밑에 있는 버튼은 바람의 세기를 조절하는 버튼인데 송풍, 약풍, 강풍 세 가지 모드로 작동을 하고요. 그 밑에 있는 버튼은 터보 모드라고 해서 더욱 강한 바람을 내뿜어주는 기능을 뜻합니다. 요 밑에 있는 버튼은 회전 기능이라고 해서 바람이 좌우로는 움직이지 않는데 상하로 움직이거든요. 그 밑에는 바이러스 닥터라고 공기 중에 부유하는 바이러스를 잡아주는 기능인데 실효성이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쿨프레소는 굉장히 많은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제품이에요. 첫째로 이 제품은 휴대용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굉장히 컴팩트하게 설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포터블 쿨러는 이동식 에어컨이나 냉풍기와는 다른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습기를 이용하는 냉풍기나 얼음을 이용하는 냉풍기가 있는데 습한 바람이 나온다는 단점이 있었죠. 이 제품은 기본적인 설계는 에어컨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찬바람이 나오는 구조가. 그래서 차갑고 건조한 바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조사에서는 자동차 에어컨 1단에서 2단 정도의 세기를 낸다고 해요. 그리고 이동식 에어컨과는 다르게 소음도 굉장히 적고 이동도 굉장히 간편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제품은 굉장히 컴팩트하게 설계가 되면서 큰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차가운 바람을 내뿜어내는 송풍구가 좁게 설계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쿨프레소는 방 전체를 냉방시키는 공간형 냉방기기가 아니라 제 몸에 직접 찬바람을 쐬게 하는 냉풍기입니다. 냉풍기임에도 불구하고 바람을 나가는 방향이 좁다 보니까 바람이 닿는 면적이 작아져서 제가 이 바람을 쐬고 있는 건지 안 쐬고 있는 건지 얘가 제대로 작동을 하는 건지 작동을 하지 않는 건지 도무지 알 길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위에 손잡이가 설계될 정도로 이동을 중시하는 기기지만 사실은 무게가 굉장히 무거워요. 제가 출장을 많이 다니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출장을 나갈 때마다 작년에 저희 어머니에게 어머니 필요하시면은 이거 가져다 쓰세요. 굉장히 시원하고 좋아요. 라고 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어머니는 결국 무거워서 이 제품을 들고 거실로 나가지 못하셨어요. 두 번째는 전기를 생각보다 적게 먹는다는 거예요. 일반 선풍기 강풍을 강풍을 튼 선풍기 2대 정도 분량의 전기만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제조사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에어컨, 그런 에어컨과는 차원이 다르게 적은 전기를 먹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건조하고 시원한 바람을 내뿜어 주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이 제품은요, 콘센트에 플러그를 꽂기만 해도 2.5W의 전기를 먹는 하마예요. 도대체 왜 콘센트에 꽂기만 해도 2.5W씩이나 되는 전기를 먹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이 제품은 공기 중에 있는 습기를 흡수하는 제습 기능을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의 설계가 에어컨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건데요. 하지만 반대로 제습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의 가장 큰 약점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작은 물통 사이즈죠. 자, 여기 쿨프레소 물통이 있고 제가 500ml 페트병 2개에다가 물을 담아왔어요. 여기다 물을 부어가지고 과연 이 물통이 몇 밀리나 되는지 볼 건데요. 물을 부어봅니다.
보통 이만큼이면 작동을 정지하거든요. 1리터나 준비할 필요가 없었네요. 500ml도 다 못 썼으니까요. 습기가 많은 날에는 한 2시간? 습기가 좀 적절한 날에도 한 4시간 물통에 물이 가득 차면은 자동으로 작동을 정지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냥 2.5W의 전기를 타먹는 괴물이 되는 거죠. 하지만 제가 이 녀석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바로 이 친구는 차갑고 건조한 바람을 내뿜는 기능은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이 친구는 굉장히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기계예요. 오프닝에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덥다고 하는데 왜 이불 속에 들어가 있지? 바로 쿨프레소를 이용해서 이불 속의 공간을 냉방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프닝에서도 사실은 이불 속을 제가 시원하게 만든 다음에 그 안에서 오프닝을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쿨프레소의 다양한 가능성 중에 하나에 지나지 않아요. 인터넷 검색창에 쿨프레소 개조라고만 치시면은 굉장히 다양한 개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작은 물통을 개조를 해서 큰 페트병을 단다거나 차가운 바람을 내뿜는 이 송풍구에서 긴 덕트를 이용을 해서 텐트 안을 시원하게 만들어서 그 안에서 주무신다거나 그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개조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많은 종류의 개조가 있다는 거는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차가운 바람을 내뿜는 기능 자체는 의심할 바 없이 훌륭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제품은 처음에 나왔을 때 수많은 비웃음과 놀림감을 받았던 제품이에요. 앞에서는 찬바람이 나오는데 그 밑에 주의 문구로 뒤에서는 뜨거운 바람이 나오니 주의하세요 라고 써 있었기 때문이죠. 실제로도 이 친구를 가지고 공간 냉방을 구현을 하려면 앞에서 나오는 차가운 바람보다 뒤에서 나오는 뜨거운 바람이 더 열기가 뜨겁기 때문에 방의 온도가 올라가는 역효과가 난다는 사실. 어쨌든 저는 작년 여름에 이 친구를 사서 작년 무더위를 잘 버텼고 올해 여름도 이 친구와 함께 버텨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 더 신박한 물건으로 찾아올게요. 안녕!